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광주 전남에도 설치됐습니다. 분향소에 조문한 시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참사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곳에선 부디 아프지 마세요.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시민들의 마음이 적힌 메시지가 붙었습니다. 광주시청에 설치된 희생자 추모 분향소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희생자한테 너무 안타까운 마음 금치 못하겠고요. 그 희생자들이 하늘나라에서나마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은 애도가 먼저라면서도 희생자를 보호하지 못한 원인과 책임을 국가에 물었습니다. 사고 수습이 먼저이지만 그 원인은 철저하게 좀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후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5.18 민주광장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합동 분향소에도 국화꽃이 놓여졌습니다. 조문에 나선 젊은 층들에겐 또래들에 닥친 참사가 남의 일 같을 수 없었고 안타까운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제 옆집 사는 동생 같고 언니 같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파서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만 바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 참담한 현실인 것 같고 미리 대처하지 못했던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주에서는 이웃 주민들이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함께 모은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오는 5일 국가 애도 기간 동안 계속되는 광주시청사 분향소는 저녁 10시까지, 전남도청사 분향소는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명을 잃은 대형 참사로 유가족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단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충격에 빠진 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갔다 온 줄 알고 근데 그 다음에 제 연락해서 남 같지 않은 이들을 떠나보낸 슬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이어집니다. 친구가 거기 가서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놀라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깊습니다. 지키는 일도 구하는 일도 해내지 못한 대형 참사의 여파로 온 사회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8년 전에도 유사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온 사회가 긴 시간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이들은 집단 트라우마가 되풀이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당장 온라인상에서 이어지는 피해자들을 향한 비난이 과거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한다든지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았을까. 비슷한 아픔을 겪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관계기관의 사후 대처가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모든 과정을 가장 먼저 피해자와 협의하며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가 조금씩이나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다시 또 그날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조금씩 바꿔주고 대비해주고 누군가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그런 게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참사 소식을 접한 후 우울과 상실감, 무기력증 등을 겪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심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 사고 재발을 막는 것과 더불어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 데도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동복호의 저수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채 지금처럼 물을 사용하게 되면 내년 3월 말쯤 동복호가 고갈될 걸로 전망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 동복호의 수위를 측정하는 취수탑이
아랫부분까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동북호의 현재 저수량은 3,020만 톤으로 총 저수량의 30% 수준입니다. 또 다른 식수원인 주암호도 동북호와 마찬가지로 30%대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가뭄 위기 관리 단계가 지난 8월 이후 3개월째 심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지속된 가뭄이 저수율 저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630mm가량의 비가 내렸는데 최근 10년 동안의 강수량과 비교해보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당장 올 겨울 필요한 만큼의 강수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개월 뒤 식순환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댐 준공 이래 가장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말이면은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절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식수가 141분량밖에 남지 않게 되자 광주시는 비상급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월 10,000톤 이상인 다량급수처를 대상으로 물절약 실적을 집중 관리하고 노후 수도 계량기 교체를 통해 땅으로 스며드는 수돗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북호 상류 쪽 지하수 개발을 검토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3급수인 영산강물까지 용현정수장으로 끌어올려 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자원 확보와 관리에는 물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시적인 빗물 활용과 지하수 등 잠재적 수자원에 대한 관리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해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의 재이용이라거나 빗물 활용이라거나 그다음에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노력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광주 시민 한 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337리터.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지난 1992년도에 실시된 제한급수와 같은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물절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를 세운 채 적재하면서 짐을 꺼내던 60대 여성이 7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은 정차된 차량인지 몰랐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이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시설에 대해 위험 요소 진단에 나섭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11일까지 2주 동안 카타르 월드컵 관련 대규모 길거리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인 월드컵 경기장 등 다중 운집시설 20여 곳을 선정해 현장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 취약 요소가 확인되면 행사 주최 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뒤 현장을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로 정부가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광주시도 공무원 기강 확립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단체 회식과 과도한 음주 등을 자제하고 공직자로서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무리가 우려되는 언행을 금지했습니다. 또 국가 애도 기간 중 애도를 표하는 검은색 리본을 착용하고 불필요한 행사와 국내외 출장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에서 소총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전달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김혜선 부장판사는 지난 1980년 5월 20일 해남경찰서 무기고에서 소총 204자루를 탈취한 뒤 시민군에 나눠줘 내란 실행과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68살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